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의 대적자로 나오는 빌런들은 하나같이 사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이런 빌런들이 절대 악으로만 등장해 강력함과 카리스마를 뿜어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단순히 사악한 것이 아니라 불행한 과거를 겪고 타락했다는 설정을 활용해 좀 더 다양한 캐릭터성의 빌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캐릭터들은 불행한 과거로 인해 타락한 빌런들입니다. 페이스리스는 꼭두각시 서커스의 최종 보스로 스스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인 자동인형과 신체를 굳어버리게 하는 조나아병을 만든 빌런으로 꼭두각시 서커스의 만악의 근원입니다. 그는 자동인형이 일방적인 학살을 일으키게 하고 조나아병을 전 세계에 뿌려서 많은 사람들을 합병증으로 죽이거나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굳어버리게 했는데요. 심지어 사랑하는 여자와 영원히 있고 싶다는 이유로 어린 시절부터 여자에게 가스라이팅을 한 것은 물론 양아들을 들이고 그 아이의 인격을 지워 자신의 새로운 육체로 삼으려 했을 뿐더러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이유로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한 최악의 인간 말종인데요. 그가 빌런으로 변해버린 이유는 겨우 짝사랑 때문입니다. 페이스리스는 200년 전 바이진이라는 중국의 꼭두각시 고개사로 형인 바이인과 함께 스스로 움직이는 인형 개발을 위해 연금술을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공부를 위해 둘은 프라하로 갔고 그곳에서 본 프란시느라는 소녀에게 진은 한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형 인도 프란시느에게 반하면서 형제의 사이가 틀어져 버렸는데요. 어느 날 인은 교회에 있던 프란시느에게 프로포즈를 하는데 하필 진이 그 순간을 보게 되고 질투에 미쳐버린 그는 그녀를 납치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진은 몇 년 동안 형으로부터 도망치다가 어느 마을에 도착했는데요. 이때 프란시느는 불치병에 걸리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이 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녀를 창고에 가둬버렸습니다. 진은 그녀를 치료하기 위해 만병통치약인 부드러운 돌과 생명의 물을 개발했지만 그녀는 인과 진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창고에 불을 질러 타 죽었는데요. 하지만 진은 프란시느에 대한 집착을 놓지 않았고 그녀와 똑같이 생긴 자동인형을 개발했지만 이 인형은 프란시느가 아닌 그녀를 흉내낸 모조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절망했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동인형을 만들 때 사용한 프란시느의 머리카락과 생명의 물을 사용하면 프란시느를 부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이 계획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악행도 저지르는 빌런 페이스리스로 타락했죠. 여담으로 페이스리스는 200년 동안 살아오면서 프란시느와 똑 닮은 여자 둘에게도 사랑에 빠졌었는데요. 안타까운 건 이 둘 역시 자기의 이기적인 성격과 잘못된 사랑의 표현으로 다른 남자들에게 빼앗겨 총 3번의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보 탓에 시련대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죠. 통푸는 카우보이 비밥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계란형 몸에 서커스 단장 같은 복장을 하고 몸 안에 있는 각종 화기로 상대를 죽여 매드 피에로라고 불리는 빌런입니다. 그는 우주경찰 ISSP의 간부들과 그들을 보호하는 경비병들을 몰살할 뿐만 아니라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끝까지 추격해서 죽여버리는 미친 살인마인데요. 이런 그가 빌런이 된 이유는 바로 예전에 받은 인체 실험 때문입니다. 과거 ISSP에서는 최강의 인간병기를 만들기 위해 한 남자를 시설로 데려와 실험을 했었는데요. 이 남자가 통프로 실험 당시 육체 배리어 생성 능력을 테스트한답시고 몸에다가 직접 총을 쏘거나 반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눈동자에 레이저를 쏘거나 심지어 뇌를 개조하는 미친 실험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통푸는 실험의 부작용으로 인해 유아퇴행 증상을 보였고 ISSP에서는 이 이상의 실험에 의미가 없어 보였는지 실험을 중지시켰었죠. 이때 그에 관한 기록을 모조리 봉인하는 것은 물론 통푸를 격리시설에 가두기까지 했었습니다. 물론 그는 시설에 도착하자 자신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탈출했죠. 이 이후 그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ISSP 관보들을 죽이지만 점점 살인을 즐기기 시작하면서 무고한 사람도 죽이는 매드 피에로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담으로 통푸는 고양이에 대해 심한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이 실험받았던 시설의 오드아이 고양이가 계속 자기를 보고 있어서라고 합니다. 실제로 주인공과 싸울 때 고양이 인형이 작동되며 울자 히스테리를 부리며 총을 마구 쏘기까지 했죠. 이자벨라는 약속의 네버랜드의 주인공 엠마가 살고 있는 고아원의 관리인으로 아이들에게 마마라고 불리는 캐릭터입니다. 겉으로는 상냥하고 자비로워 보이는 이 캐릭터는 실제로는 귀신들에게 아이들을 식량으로 내보내고 고아원인 줄 알았던 농원에서 아이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위치 추적기까지 사용하며 감시하는 관리자인데요. 이런 그녀가 빌런이 된 이유는 생존 때문입니다. 이자벨라 역시 아이들과 똑같은 식용아 출신으로 어린 시절 자신이 지내던 고아원에서 레슬리라는 아이를 좋아하며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슬리는 귀신들의 식량으로 출품되었고 이 사실과 고아원의 진실을 알게 된 이자벨라는 그날 탈출을 시도했었습니다.
고아원의 끝에 있는 벽 위로 올라간 그녀는 벽 너머의 절벽에 있는 것에 절망하였고 탈출을 포기한 채로 되돌아왔는데요. 그 후 시간이 지나던 어느 날 데모라는 사람이 그녀에게 와서 시스터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었죠. 이때 이자벨라는 만일 거절할 경우 다른 아이들처럼 귀신들에게 잡아먹힐 게 뻔하기 때문에 시스터가 되었는데요. 시간이 흐른 뒤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출산한 그녀는 아이와 곧바로 헤어지고 그녀는 농원을 관리하는 마마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고아원을 순찰하고 있을 때 과거 레슬리가 자신에게만 알려준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 불렀던 노래가 들려오자 그녀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급히 갔었는데요. 그곳에는 레이라는 소년이 있었고 이자벨라는 레이를 보자마자 바로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레이가 자신이 낳은 아이라는 것을요. 여담으로 이자벨라는 귀신들 사이에서 늘 상등품을 출하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 이유는 자신의 아이들이 우수할수록 출하가 늦어진다는 걸 아는 그녀가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마법사의 신부에 등장하는 빌런으로 인간에게 실험을 하는 매드 사이언티스트입니다. 그는 아픈 약혼녀를 치료하고 싶은 남자를 속이고 여자를 실험체로 사용하다 못해 남자의 손으로 죽이게 하거나 남들의 시신으로 키메라를 만들어 자기 부하로 사용하는 등 상당히 악독한 짓을 많이 했는데요. 심지어 주인공 일행 중 하나인 롯의 전주인 이사벨의 시신을 키메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롯을 공격하며 그를 조롱하기까지 했죠. 이런 그가 빌런이 된 이유는 바로 그의 과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원래 묘지기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지날수록 육체는 썩지만 목숨은 계속 붙어있게 하는 저주에 걸린 카르타필로스라는 남자를 구해주게 되었는데요. 요셉은 이런 그에게 측은함을 느끼고 그를 구원해주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었죠. 그러나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요셉은 카르타필로스의 저주를 해제할 수 없었고 자신은 타인을 구원하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한 것이냐며 절망했었습니다. 결국 그는 최후의 방법으로 자신과 카르타필로스를 융합하는 것으로 그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나 둘이 융합을 해도 저주는 그대로였고 이번에는 요셉의 육체도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오랜 세월을 불사의 고통 속에서 살아온 카르타필로스의 의식과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온 요셉의 의식이 합쳐지면서 그는 점점 미쳐갔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자신의 신체가 썩어 들어가면 타인의 신체를 갈아 끼우고 인체 실험에 대해 어떤 죄책감도 들지 않아 하는 악인으로 타락하게 됐죠. 여담으로 요셉이 구하려 했던 카르타필로스는 왜 불사의 저주를 받았는지에 대해 나오지 않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셉의 이야기는 긴 고통 속에서의 타락과 감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아마 맥거핀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시가라키 토무라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에 등장하는 빌런으로 세계관 최악의 빌런인 올포원의 제자입니다. 그는 올포원의 말에 따라 히어로들을 죽이거나 여러 빌런들을 모아 빌런 연합을 만들어 히어로 양성학교인 UA를 공격했습니다. 거기에 인성 최악의 빌런인 오버월과 임시연합을 했었고 개성의 해방을 주장하는 이능력 해방군과 전투해 한 도시를 완전히 박살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조직도 흡수해 국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초현실 해방전선이라는 이름의 빌런 조직을 만들어 히어로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준비를 했는데요. 이런 그는 유난히 히어로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토무라의 과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가라키 토무라는 원래 치무라 텐코라는 이름의 히어로가 되고 싶어하던 소년이었는데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히어로였던 자신의 어머니이자 히어로 올마이트의 스승인 시무라 나나가 올포원과의 전투에서 그를 지키기 위해 다른 곳에 입양시켰던 것에 원망하고 있어서 히어로라는 말을 집안에서 꺼내면 무조건 체벌을 내렸었습니다. 어느 날 텐코는 누나인 하나가 아버지의 서재에서 히어로인 할머니의 사진을 보여주며 남매 히어로가 되자고 서로 약속했었는데요. 이때 아버지는 사진을 보았다는 것에 크게 분노했고 텐코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날 밤 텐코는 아버지에 의해 정원으로 쫓겨나 자신의 강아지를 안고 울고 있었을 때 우연히 자신의 개성인 붕괴가 각성했었는데요. 개성을 조절하지 못했던 그는 자신이 안고 있던 강아지는 물론 조부모와 어머니까지 죽였습니다. 이때 그의 아버지가 나와 이 광경을 목격하고 텐코는 아버지에게 잘못했다면서 다가갔는데요. 아버지는 이런 텐코를 무심코 정원용 가위로 후려쳤고 이에 스트레스가 한계까지 차올랐던 텐코는 결국 아버지를 자신의 손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 후 올포원에게 거둬지며 시무라 텐코라는 이름을 버리고 시가라키 토무라라는 빌런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여담으로 시가라키 토무라가 빌런으로서의 각성을 다루는 단행본 24권의 부제는 배트맨 킬링 조크에서 조커가 한 대사인데요. 실제로 토무라 역시 단 하루의 나쁜 날로 인해 빌런으로 타락해버렸으니 개인적으로는 토무라와 가장 잘 어울리는 말 같다고 생각됩니다. 다키와 규타로는 귀멸의 칼날에 등장하는 가장 강력한 6명의 오니인 12귀월 중 상현 6에 해당하는 빌런입니다. 이 둘은 일본 최대의 유곽인 요시와라 유곽에서 사람들을 잡아먹으며 살아왔는데요. 이 중 다키의 경우 수백 년 동안 이름을 계속 바꾸며 유곽 최상위 계급인 오이라네 자리에 계속 올랐고, 자신의 성질을 긁는다는 이유로 어린애한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물론 정체를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곧바로 죽여버리는 잔혹함을 보여줬죠. 이 둘이 빌런이 된 이유는 그들의 과거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다키와 규타로는 라슈먼 강기슭의 유곽 최하층에서 태어나 가난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이 당시 규타로는 추하고 더럽다는 이유만으로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유곽에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동생인 우메가 태어났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우메가 규타로의 자랑거리가 되면서 규타로는 추하다는 이유로 생긴 열등감이 사라졌었는데요. 그 후 자신이 싸움을 잘한다는 것을 알고 깡패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다녔고, 자신을 좋아하고 의존하는 동생을 아끼며 살아왔었죠. 이렇게 행복할 것만 같았던 이둘의 삶은 단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우메는 사무라이인 손님이 규타로를 모욕하자 비녀로 손님의 눈을 찌르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에 분노한 사무라이는 우메를 묶어 산채로 불에 태워버렸고, 유관 관리인의 부탁을 받고 규타로를 베어버리기까지 했었죠. 그러나 규타로는 아직 살아있었고, 나소로 관리인과 사무라이를 죽인 뒤 아직 숨이 붙어있는 우메를 데리고 정처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 순간 당시 상현의 6이었던 도우마가 나타나 이 둘에게 무잔의 피를 나눠준 것으로 우메와 규타로는 오니가 되었죠. 이때부터 우메는 이름을 다키로 바꾸고, 규타로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유곽에서 사람들을 잡아먹으며 무잔의 부하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이 둘의 성씨는 외전격인 귀멸학원에서 샤바나라고 나왔지만 본편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성씨가 본편에서도 유지되는지는 불명이지만 당시 시대상으로 평민이 성씨 없이 사는 것이 당연하던 때라 샤바나라는 성씨는 귀멸학원 한정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우치하 오비토는 나루토 세계관에서 가장 큰 전쟁이었던 제4차 닌자 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이자 모든 인간을 꿈의 세계에 영원히 가두는 달의 눈 계획을 진행하던 캐릭터입니다. 그는 나뭇잎 마을을 위기로 몰아넣은 사건이자 나루토의 부모님이 죽은 구미 습격 사건의 진범이자 우치하 일족을 몰살시키는 데 협조했을 뿐더러 최악의 테러 조직 아카츠키의 주동자로 나루토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 사고의 흑막이었는데요. 이런 그가 빌런으로 타락한 이유는 그의 과거 때문입니다. 오비토는 나루토처럼 호카게가 되고 싶어하던 하급 닌자였는데요. 그는 자신의 소꿉친구이자 고아였던 자신에게 유일한 가족과 같았던 린과 린이 좋아해서 질투하지만 나름 우정은 있었던 카카시와 한 팀이었습니다. 이 당시 오비토는 인물을 중시하는 카카시에게 동료가 더 중요하다고 일갈했을 정도로 동료를 아끼는 선한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린이 적들에게 둘러싸여 탈출하지 못했을 때 오비토와 카카시는 그녀를 구하러 갔고, 이때 폭파로 인해 몸의 반신이 바위 밑에 깔리게 되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지만 우연히 우치하 마다라가 있던 통로 쪽으로 떨어져 몸의 반신은 박살이 난 채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마다라는 그의 반신을 치료해주고 오비토는 다시 카카시와 린을 만나기 위해 재활 훈련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안개마을 닌자가 카카시와 린을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다라가 있던 공간에서 탈출한 뒤 둘이 있는 장소로 뛰어갔는데요. 겨우겨우 둘이 있는 곳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오비토가 본 것은 린을 죽이는 카카시였습니다. 카카시가 돌아간 다음 남아있던 안개마을 닌자들이 오비토를 공격하자 그는 폭주하면서 모조리 죽여버렸는데요. 이때 그는 린이 죽었다는 슬픔과 임무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리기도 해야 하는 닌자 세계의 시스템의 증오를 가지게 되었고, 마다라가 계획했던 달의 눈 계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오비토는 작가가 말하길 나루토가 잘못 성장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오비토로 묘사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작가 공인 나루토의 안티테제인데요. 이에 몇몇 팬들은 원래 나루토의 최종 보스를 오비토로 설정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페텔기우스 로마네 콩티는 리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에 나오는 빌런으로 리제로의 메인 빌런 집단인 마녀교의 대제교조 중 나태 담당입니다. 그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을 사람들을 학살하거나 리제로 인기 캐릭터 중 하나인 램을 죽이는 등 작품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릴 정도로 잔혹한 일을 벌였는데요. 이렇게 많은 악행을 벌였던 페텔기우스가 빌런으로 타락한 건 그의 과거 때문입니다.
원래 그는 마녀교의 온건파이자 창립자 중 한 명이었는데요. 어느 날 마녀교의 상당수가 폭주하면서 질투의 마녀 사테라를 부활시킬 제물로 에밀리아를 노리게 되자 이런 만행을 볼 수 없었던 그는 에밀리아와 그의 양어머니 포르투나와 함께 숲에서 그녀를 보살폈습니다. 그러나 마녀교의 탐욕 담당 레골루스가 허식의 마녀 판도라와 함께 에밀리아를 손에 넣기 위해 숲을 습격했는데요. 이때 페텔기우스는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나태의 마녀 인자를 억지로 몸에 받아들여 이 둘과 전투를 했었습니다. 그 순간 판도라의 속임수로 인해 자신에게 가족과 같았던 포르투나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마녀 인자의 부작용도 나타나기 시작해 절규하다 미치게 되었는데요. 결국 페텔기우스는 완전히 광기에 물들어졌고 여기에 사테라에 대한 편집증적인 애정이 겹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담으로 페텔기우스는 램을 사랑의 사도라고 칭송하고 램을 지키지 못한 스바루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부분의 팬들은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를 무의식적으로 투영한 게 아닌가라고 추측했습니다. 오늘은 불쌍한 과거로 인해 타락한 빌런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런 빌런들의 과거를 보면 안타깝고 슬픈 마음은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빌런의 과거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나요?